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6화 동화와 연근 여인의 도를 담은 음식. 저 권 작가님, 예? 멀리 서쪽으로 보이는 저 산이 바로 1월산입니다. 건마산 도성사에서 전경이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이 절벽이더군요, 스님. 네, 맞습니다. 참으로 잘 보셨습니다. 이곳을 건마산의 칼 검자를 그대로 사용해 검대라고 부릅니다. 절벽의 형상과 무척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예, 가람 선생이 남긴 식구에서 붙여준 이름이지요.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작가님. 예. 저 오른쪽 절벽 아래 석굴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높이가 꽤 되는데요? 네, 13m 가량의 벼랑입니다.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오늘은 석굴에서 나온 기록물은 보지 못할 것 같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목관이 발견된 현장은 봐야겠네요. 네. 깊이 4m 가량의 쌍석굴 기도처입니다. 우와, 정말 누구도 찾기 어려운 곳인데요, 스님? 한양은 그래도 한양입니다요, 도련님. 난리를 치느라 쪼그라들었다 해도 일이 번화한 걸 보니 참으로 입이 떡하니 벌어집니다요. 그러냐? 예. 조정이 돌아가는 것도 한양의 사람살이도 직접 듣고 봐야겠다. 눈귀를 막고 산중에서 책만 파고 있을 순 없어. 자네는 이번에 누구 끈을 잡았는가? 내 이번에도 출사를 하지 못하면은 고향에 돌아가서도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이번엔 틀림없네. 아주 확실한 분을 소개받았지 않은가. 아우 짜다. 물론 뭐 집에 재산이 조금 축나기는 했지만 말이야. 아니 글쎄 그 끈이 도대체 누구냐고? 응? 에이 어디 좀 말해보시게. 그 나만 알고 내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응? 하하, 이보게들. 선비가 그게 무슨 추태인가? 아니 추태라니. 자네는 뭐가 그리 잘나서 꼿꼿한 척인가? 뭐? 다들 그렇게 하는 일인데 아이고 혼자만 하기야? 이보게들, 바야흐로 때가 왔어. 과거철 말이야. 에이 그러게. 에이, 저 옆자리에 저 글쟁이들이 수두룩하구만. 응? 이번에는 어디서 올라온 촌뜨기 선비신가? 몇 푼 더 얹어 받아야지. 자리값 말일세.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면은 합격은 따로운 당상 아닌가? 그럼 받아야지 그럼. 그럼. 이런 작자들과 나란히 앉아 과거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역겹고 부끄럽도다. 가자 달공아. 집으로 영양으로 가자. 뭐라 그러죠, 도련님? 내려가자고요? 영양으로요? 지금 말입니까? 왜요? 네, 한양을 떠날 것이다. 초시에 합격하셨고 이제 곧 복시를 치를 분이 낙향하시겠다고요? 아이고, 쇳내는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니라. 지금은 그저 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서두르거라. 예. 그러시자면 그래야죠. 예. 셋째 마님, 한양에서 돌아오신 나으리 들이시려고 그러시죠? 아이, 도간에 손 넣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쇠내가 하겠습니다. 서방님이 복숭아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미 밀가루죽 안으로 손이 들어갔다. 에? 아이고 어머나, 셋째 마님 그대로예요. 지난 여름 뒷동산에서 땄을 때처럼 빛깔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이고 정말 맛있겠다. 어머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숭아 간수법이 이토록 유용하다니. 세아가 오늘은 복숭아 간수법을 알려주마. 밀가루 죽을 되게 써서 소금을 짭짤하게 섞어 차게 식힌 후에 큰 독에 밀가루 죽을 한 켜 깔고 복숭아를 묻어라. 다시 그 위에 밀가루 죽을 또 깔고 복숭아를 또 한 켜 묻어둬라. 그렇게 하면 겨울까지 싱싱한 복숭아를 먹을 수가 있단다. 행랑어멈, 어머님이 이리 알뜰하고 정성껏 보관하시는 이유를 알겠어. 큰마님 정성이야 뭐. 이리 잘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오시는 귀한 손에게 대접하지 않습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찬바람 쌩쌩 불고 흰눈 쌓이는 겨울날에 이렇게 갖다 낸 것처럼 빛깔 좋고 싱그러운 복숭아를 맛볼 수 있으니 다들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디 복숭아뿐이냐? 가지며 마들이며 어포며. 행랑어멈 말이 맞네. 항상 좋은 식재료와 그것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지. 어머님은. 현일아, 나는 도산서원에서 퇴계선상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미 분에 넘친다. 알다시피 벼슬살이는 나의 길이 아니다. 형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 또한 한양에서 실망만 더 커졌을 뿐입니다. 과거 시험의 부정부패도 여전했습니다. 조정은 친청이냐 반청이냐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고요. 그래, 백성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구나. 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현명한 일꾼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네, 형님. 기다려보겠습니다. 때를요. 그 시간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 역시 외할아버님과 아버님, 형님처럼 저만의 도를 찾겠습니다. 어머니, 동화와 연근을 잘 손질해 두었습니다. 그래 세아가, 오늘은 네가 오직 현일이만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보거라. 어머님, 제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여.
그만하면 이미 훌륭하다. 스스로 해보아야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마음먹은 대로 나오면 흡족할 터이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상심할 것 없다. 어그러짐 속에 배움이 더 깊어지는 법이야. 네, 어머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가, 예, 네가 오늘 만질 연근과 동화는 흔해서 자주 상에 오르는 식재료란다. 늘 가까이 하는 것들의 귀함을 우린 종종 잊고 살지 않느냐. 예, 어머님. 흔하다 하여 함부로 다루지 말며 늘 먹는 음식이라 하여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무, 서기버섯, 표고버섯, 참버섯 같은 버섯들을 곱게 채 썰어 간장과 기름, 천초로 양념한 소를 만드는구나. 네, 어머님. 소를 동화에 넣고 둘둘 말아 싸서 꼬치에 꿰 후에 중탕에서 익히려고 합니다. 밀가루즙을 끼얹으면 되겠지요? 그래, 맛도 더하고 열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단다. 어머님, 동화젓과 연근채는 누루미보다 조금은 수월합니다. 손님에게 대접한 적이 있어서요. 아가야, 이제 너도 웬만한 손님상은 알아서 할 만큼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나. 어머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서방님, 저녁상입니다. 연근과 동화로 저녁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인, 이 사람은 저녁 생각이 없습니다. 밖에 누구십니까? 저 서방님, 저녁도 드시지 않아서 복숭아를 가져왔습니다. 복숭아라 했습니까? 지금 같은 철에도 복숭아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머님이 서방님을 위해 보관해 두신 복숭아입니다. 이 여름날의 향기가 전해집니다. 풋풋하고 달콤한 과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이 맛있게 드시니 저도 기쁩니다. 이런 제가 부인을 서운하게 했구려. 미안합니다, 부인. 서방님의 마음고생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인이 어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음식뿐인데 어머님께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현이라, 네가 철진한 복숭아를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동화와 연근같이 그 흔한 것들의 무덤덤한 맛을 우린 자칫 업신여기기 쉽단다. 네, 어머님.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네 처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담고 손에 기를 넣어 만든 것이 아니냐. 그 기운은 널 지키는 천군만마의 군사다. 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소자 어머님 뜻을 알겠습니다. 어미가 한마디 더하마. 작금의 조선에서 사내로 태어나 책을 들고 학문을 하는 것이 양반 사대부의 일이라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네가 학문하는 것과 같은 여자의 돈이라. 여인의 도를 가벼이 여기지 말거라. 권 작가님, 이 석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얕은 구멍을 인위적으로 깊이 파들어간 겁니다. 토굴과 석굴에서 각각 발견된 죽간과 목간이라. 이 둘은 정말 연관성이 있는 걸까? 기록자는 추측한 대로 장계양 주변 인물이고? 작가님, 권 작가님. 예, 스님. 서둘러야겠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예? 소장자분이 허락한 겁니까? 네. 다만 비공개 약속을 지켜달랍니다. 절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뭔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그 다음도 있는 거니까요. 준비하시죠. 지금요? 곧 있으면 어두워지는데요. 지금 오라고 합니다. 주소를 보내왔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인가 보네요. 그렇겠죠. 자, 서둘러 출발해야 합니다.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7화 다식과 산나물 조선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유, 어머머머. 아유, 수봉아제 손재주는 정말 따를 자가 없습니다요. 정말 그렇네, 행랑어멈. 참으로 정교하고 쓰기 편한 다식판일세. 아이고, 틈만 나면 대나무를 들었다 놨다 나무 만지는 어른이잖아요. 수봉아제가 못 만드는 게 있나요? 이쯤이야 뭐. 작은 마님, 이게 그 수, 목숨 숫자가 맞지요? 이것은 복, 복이고요. 자네가 그 사이에 문자를 깨쳤는가? 아유, 눈으로 외웠죠 뭐. 다식판이야. 다식 만들 때마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 꽃 모양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서 이 판에 올려놓고 그냥 꽉꽉 눌러 찍어내고 싶구만요. 맑음이 자네도 그런가? 아, 예. 나도 그렇네. 어서 만들어 보세나. 아이고, 예. 다들 모였느냐? 오늘은 그동안 나도 너희들도 알지 못했던 네 어머니의 재주가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구나.
나으리 지나친 말씀입니다. 전 오늘 모처럼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바치옵니다. 아니, 휘일아, 이것이 무엇이냐? 부인, 미안하오. 내 부인에게 이런 높은 재주가 있음을 이제야 알았지 뭡니까? 이것은 어린 시절에 그저 재미삼아 흉내내본 시와 글씨입니다. 다 태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 그게 나으리 손에... 장인어른께서 몇 점은 남겨두신 모양이요. 휘일과 현일이 글을 배울 때 장인어른께서 아이들에게 전한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희들이 아둔하여 어머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 덕에 이렇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세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상이라, 휘이라, 현이라, 너희가 모른 것은 오히려 당연하단다. 다만 이 일로 너희에게 경계하고 싶은 것은 작은 학문과 재주로 자존망대하는 일이다. 너희는 삼가고 삼가 이름과 가문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너희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부인, 이것은 대를 이어전할 우리 집안의 보배로운 자산입니다. 내가 부인의 시문을 정성스레 필사했소. 나으리, 근데 이 배를 짜고 술을 놓은 이는 큰아가인 거냐? 시는 어머님이, 글씨는 아버님께서, 수는 큰형수님께서 담당하신 그야말로 우리 집안의 보물 같은 서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목기에 담긴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은 단 무엇입니까, 부인? 깨와 콩, 녹두와 밤, 승검초와 송화로 만든 다식입니다. 어머니,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가루내어 만든 것이라 그런지 그 색감이 참 곱습니다. 예, 정교한 다식판의 문양과도 잘 조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휘일 형님? 참으로 은혜로운 날이구나. 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야. 세상이 모두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심은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수장고는 이쪽입니다. 두 분 따라오시죠. 저는 석굴에서 발견된 죽간과 목간을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저 장갑부터 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긴요 뭘. 제대로 보관하고 있구나. 이 정도 시설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내용도 분명 검토할 여건이 된다는 건데. 자, 이것부터 보시지요. 죽간과 목간이 혼용됩니다.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 것처럼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니, 이건 습경학 한문 도금을 한자로 새겼어. 토굴에서 발견된 경교문이라는 넉자 형식과 동일해. 그렇다면 여기서 수자는 경의 경당, 개양의 향처럼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글자다. 기록자는 바로 수자를 이름에 지닌 사람 아닐까? 권 작가님, 이것 좀 보세요.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한 한글입니다. 향이 아궁이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향이 처음 요리를 하다. 향이 처다들을 낳다. 권씨 부인께서 정지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다. 향이 그를 모두 태워버리던 날이었다. 권 작가님, 토굴에서 나온 죽간을 기록한 이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 주간의 기록자는 수봉이라는 분입니다. 수봉 일기. 수봉일기, 죽책의 제목입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큰 훈련이다. 현일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른 시각에 산을 오르셨군요. 수봉아지는 어쩐 일로? 산나무를 캐러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겨우내 추위와 씨름하고 움튼 산나물이 천지입니다. 이리 여려 보여도 산 기운을 흠뻑 머금은 튼튼한 녀석들이지요. 오늘은 밥상에 이 산중 귀인들이 찾아들겠습니다. 석계 어르신과 휘일 도련님, 현일 도련님도 산중에 은가하는 귀인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귀인입니까? 아버님과 휘일 형님이야 마음에 품은 뜻을 가지고 교육과 학문 연구에 전념하시니 그러하다 할 수 있겠으나 현일 도련님은 아니십니까? 저야 그저 자연에 의탁해 할 일 없이 책만 붙들고 있거나 이렇게 땀 흘리며 번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죠. 현일 도련님, 도련님은 어찌하여 은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백성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벼슬에 미련이 없습니다. 썩어빠진 조정에 나갈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도련님이 산중에 거함은 해야 할 일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닐까요? 품은 뜻이 크다 해도 피하고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아버님이 벗으로 대하시고 어머님이 친형제처럼 여기시는 분이라 예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말씀 마십시오. 이곳 수비에 온 가족이 은둔하며 생활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이곳에서도 너희들이 함께 학문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구나. 아버님, 어머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만은 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휘일아. 다시 봄이 찾아왔구나. 하지만 지금부터 추수 때까지
또다시 굶주림에 고통받을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니 봄만 같지는 않구나. 목숨을 이어가야 할 백성들이 벌써부터 먹을 것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다닙니다. 그래, 그렇겠지. 오늘 밥상에도 제철 나물들이 올랐다. 살짝 데쳐 적은 양념으로 무친 산나물 요리란다. 갖은 나물을 소로 써서 산나물 만두도 곁들여 보았다. 부인 고맙소. 오늘은 봄 향기로 속을 채우는가 봅니다. 너무 흔해서 사람들 발에 마구 채이는 초록의 혼들입니다. 하지만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 바람결에 하늘거리니 그 흔들거리는 풋풋한 것이 몸 안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나으리. 네, 어머님. 민초들은 그렇게 이 땅을 지켜나갈 겁니다.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진귀한 것을 얻고자 기를 쓰지만 백성들에겐 흔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휘일 형님. 민초들을 살리는 건 귀한 것이 아니라 흔한 것이니까요. 네 말이 맞다. 저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아이들의 미소, 흔한 것이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조선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냐. 향이 시집가다 돌아와 울다. 지기를 잃다. 향이 없다. 향이 스승님이 남긴 글을 안고 몇 날 며칠을 읽고 또 읽었다. 울음을 삼키기도 했으나 때로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비처럼 맑고 환했다. 사람은 죽어도 글은 남는구나. 스승님이 저 서책에 살아계셔. 아씨마님이 아버지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문자를 알기에 가능한 일이야. 나도 내 삶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승님이 내게 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나도 스승님처럼 나를 기록해보자. 읽어주는 이 없이 한 줌 재로 돌아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랴? 나는 글을 쓴다. 내가 살아있음을, 생각이 있는 인간임을 그저 그 순간을 기록할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수봉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야. 수봉은 경당이 죽은 후에 스승이 남긴 경당 일기를 보고 자기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어, 여진아. 민규 씨, 문자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후에 수봉은 면천이 되었잖아. 근데 왜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온 거겠지. 근원적인 목마름이었을 수도 있고, 출생에 대한, 나아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신분사회,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있었을 거야. 운 좋게 경단가의 사람을 만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했지만 말이야. 어쨌든 수봉이 자신을 기록하려고 한 건 노비였지만 가르침을 받은 자의 숙명이랄까?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발동 같은. 순아,
붓을 잡거라. 네? 붓을요? 제가요, 큰마님? 그래. 준비되었느냐? 어디 네 이름을 한번 써보거라. 소녀의 이름을요? 긴장하지 말아라. 네 아비 앞이다 생각하고 마음껏 써보거라. 필체가 좋구나. 이번에는 언문으로 써보겠느냐? 네, 큰마님. 써보겠습니다. 마님, 이제 붓을 잡으세요. 음식을 만드시던 그 손으로 이제는 시를 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마님이 좋아했던 붓을 잡으시라고요. 붓을 잡는다. 그래, 이만하면 이제 붓을 잡아도 되리라.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시의 운율을 따라가 볼까. 사대부 남성들이 문집을 엮어내는 것처럼 아버님이 평생 공부하신 심학의 이론을 정리하고 휘일과 현일이 홍보변의 저작에 몰두하듯이 내가 붓을 들어 할 일은 무엇인고? 이른 살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지나온 세월을 써내려가 보려나.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8화 음식 디미방 밥이 하늘입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워낙 최근에 발견된 거라서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파악한 후에 당연히 기관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토굴에서 발견된 유사 기록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군요. 전혀 몰랐지요. 이곳을 방문한 지인이 그 사람은 도성사 신도입니다. 어쨌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토굴에서 발견된 이 죽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직감적으로 느끼셨군요.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예. 근데 하지만 직감만은 아니었습니다. 고 작가님, 이 보내온 그 사진 파일에서 제가 바로 확신했습니다. 향기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에 단박이에요. 예. 그래서 스님께 연락하셨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군요. 새아가 부엌이 분주하구나. 이건 청어인게냐? 네, 어머님. 영해에서 청어를 보내왔습니다. 젓갈을 담으려는가 보구나. 예, 어머님.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젓갈을 망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어를 물에 씻으면 못 쓰게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번에는 가져온 그대로 잘 닦아 젓갈을 담갔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은 꾸중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음식이야말로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고 손맛이고 배려가 아니냐. 네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살림에 서툰 데다가 정성을 다하려다 생긴 실수였다. 그때 어머님이 오히려 조근조근 다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생지 김치를 담그려느냐? 예, 어머님. 간이 베인 오이지의 속을 제거한 후에 한치 길이로 도톰도톰하게 썰었습니다. 아유, 셋째 마님이 삶은 꿩고기도 오이지 크기만큼 썰어서 물과 소금을 알맞게 넣어 나박김치처럼 담가두었습니다. 잘했구나. 이제 삭히는 것만 남았네. 큰 마님, 셋째 마님께서 꿩고기를 동글동글하게 썰어 간장 기름에 볶아 생지 짠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 여러 날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점점 맛이 나겠구나. 오래 두고 먹기에 좋도록 짠지나 김치를 독에 담을 때 천초나 후추로 양념해 두었습니다. 세아가, 예, 이제 부엌의 일은 너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저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복되고 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이인이고 도인이라. 그것을 알았으니 넌 이제 이 집안 부엌의 주인이다. 현일 도련님, 오늘도 새벽 운동을 나오셨군요. 수봉 아재도 일찍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 도련님, 만져 놓아야 할 일이 많아서요. 잠시도 쉬지 않으시네요, 아재는. 저 일전엔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 마음의 응어리를 수봉 아재에게 쏟아냈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용서하세요. 아유, 도련님, 용서라니요. 제가 어디 도련님의 성품을 모릅니까? 도련님, 미천하지만 제 생각은 은자의 삶은 외조부님과 아버님, 그리고 형님이신 휘일 도련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도련님 같은 분이 나서서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일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벼슬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세상,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은 해보고 싶습니다. 도련님, 한양으로 올라가세요. 백성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도련님의 마음으로 조정에 뛰어드세요. 이 나라는 도련님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수봉아재, 경당 외조부님께서 왜 아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도련님. 저 같은 것이 어찌 가르침이라니요. 세상엔 고기 낚는 사람도 약초를 캐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진흙탕 물에 들어가 미꾸라지를 잡을 사람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순아, 오늘은 이걸 써보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마님? 백미 한 마리면 찹쌀 2되를 함께 담갔다가 가루 만들고... 그래, 조리법이다. 순이의 글씨가 날마다 좋아지는구나. 반듯반듯 정갈하면서도 온화함을 잃지 않았어. 그렇습니까? 마님, 소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있으면서도 넓고 넓으면서도 방자하지 않구나. 글씨에 그게 보입니까? 어디요? 어디에 그게 적혀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너도 아마 내 나이쯤 되면 보일 게야. 보이고 말고.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만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법이다. 알 것도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소녀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 까막눈입니다. 그래. 수봉일기에 여성으로 추측되는 말은 딱 3개야. 개양을 지칭하는 향, 그리고 개양의 어머니인 권씨 부인 권. 또 있어? 누군데, 민규 씨? 순이야. 순이? 그럼 수봉과 관계 있는 인물인가? 비교적 나중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딸인 것도 같은데. 수봉이 결혼했어?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 여진아. 그런데 왜 딸이라고 해? 응? 부인은 왜 아닌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수봉이가 순이를 맡아 기르다가 어느 시점에 개양에게 보낸 것 같아. 수봉이 키우던 딸을 장개양한테 보낸 시점이 말이야. 뭔가 수봉이의 신상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때인 것 같아. 수봉이 태어나고 죽은 해는 기록이 없어? 없어. 확실한 것은 개양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야. 게다가 순이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해. 핵심적인 일? 순이가? 뭔데? 진정하세요. 서여진 개건연구원. 참 민규 씨. 이러기야. 빨리빨리 말해. 자, 여진아. 이걸 봐. 자, 이 자료. 큰마님, 그런데 큰마님은 글도 많이 하시는데 왜 이것을 언문으로 쓰십니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냐? 예, 이 나라 선비들은 죄다 한문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원문으로 쓴다면 그걸 누가 높이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큰마님. 아니다. 네 말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순아, 이 글은 양반 사대부 남자들에게는 필요한 책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는 책은 더더욱 아니니라. 예? 그럼... 나는 퇴계 학파의 정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의 여식으로서 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학통을 고스란히 물려줬다. 이것은 내 며느리 딸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딸들에게 나의 도가 들어있는 조리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못을 들었다. 순이야, 예.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 사람을 살리는 밥상을 차리는 이도 조선 사람이지.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조선 사람이란다. 그 맛이 조선의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 글로 쓰고 있는 게야. 녹두를 맷돌에 타 물에 담갔다가 충분히 붓거든 거피하야. 순아, 예. 틀린 글씨는 없느냐?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니 여러 번 보아도 내 찾아내기가 쉽지 않구나. 마님, 소녀가 보기엔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간다. 혹시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 순이 네가 잘 세어보거라. 네, 마님. 큰 마님, 보입니다. 보여요. 이제 소녀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보인다는 게냐? 마님이 쓰신 필체는요, 선배님들처럼 또박또박 반듯반듯하고요. 또 어떤 것은 붓을 잡고 마음껏 달려가듯 자유롭고 활달합니다. 수봉아, 너는 글씨체가 참 예쁘구나. 깎아놓은 듯 단아하면서도 곱다. 아쉬의 글씨야말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진취적 기상이 느껴집니다. 야생마 같은데요? 네 눈에도 그리 보이느냐? 예. 어찌 보면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자의 글씨는 정숙하고 조신하고 반듯해야 하고, 사내의 글씨는 호방하고 힘있고 정의로워야 한다고요. 그만님, 저 아래오게 항송합니다마는 수봉이 그 사람이 새벽 일찍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요. 이리 눈이 많이 내렸는데 길을 나섰단 말인가, 행랑아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게야?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요. 이 궂은 날씨에 어딜 갔겠는가? 그동안 두문불출했으니 바람이라도 쐬고 곧 돌아오겠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게 고하게. 근데요, 마님, 떠나면서 떠나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게, 지 혼자 뭐라 중을 하는데 쇠내 귀에 들리는 그 몇 마디 말이 글쎄 그기요. 말해보시게. 이제 다시는 마님을 못 뵐 것 같습니다. 이성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하더니 넙죽 큰 절을 울렸습니다.
수봉이 이 사람, 자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춘파 권씨마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졌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가? 그런데 마님, 왜 양반들 음식만 기록하십니까? 마님이 아무리 언문으로 쉽게 말하듯 글을 쓰신다 해도 우리 같은 백성은 구하기도 어려운 식재료가 아닙니까?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정리하고 있는 것은 예와 도의 양반 문화를 담은 음식일세. 영남의 선비 정신이 흐르는 요리들이지. 내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음 권은 자네 말처럼 민초들의 일상식, 고율 양식을 정리해 보려고 하네. 그때는 수봉이 자네 도움은 물론 순이가 큰 역할을 할 것이야. 수봉의 딸 순이가 이른이 넘은 나이에 책을 쓰는 계양을 그림자처럼 보필했어. 이것일까? 수봉이 순이를 계양에게 보낸 이유 말이야. 그것도 글을 가르친 상태로. 글쎄, 수봉의 빅피처일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계양이 마음껏 붓을 잡는 날이 올 거라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양 옆에서 그녀의 일손을 거둘 사람은 필요할 테고. 그렇지. 수봉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계양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는 왜 또 떠난 걸까?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29화 잡채 어우러져 복된 음식. 큰마님, 이 책 제목을 어떻게 붙이려 하십니까? 글쎄, 순이 네가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저 사람도 저 산도 바위도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던 아비가 생각나서. 서책에도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 디미방이다. 음식 디미방? 무슨 뜻이옵니까? 음식으로 지극한 도에 이르는 방법이다. 예? 음식으로 도라고요? 맛있는 음식 조리법을 알기 쉽게 기록한 게 아니고요? 네 말도 틀리진 않다. 그런데 도라니요? 여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어떻게 중용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란다. 마님, 소녀는 도통 무슨 말씀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단다.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바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게지.
그래, 몇 글자를 덧붙여야겠구나. 이 책을 이렇게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백교가 돼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말며 부디 상치 않게 간수하여 쉬 떨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리 해두면 어미의 뜻을 헤아리겠지. 눈 밝고 귀 밝은 이는 알아서 먼저 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베끼면서 점차 알아갈 것이야. 장계양이 말년에 쓴 음식 디미방은 단순한 요리 방법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야. 음식 디미방. 디미라는 말 참 재밌어. RG자에 17세기의 한글 표기법이라 D라는 발음이 나왔지만 말이야. 장계양이 중용을 꿰고 있었다는 증거기도 해. 중용? 사서오경에 그 중용? 유학자들의 필독서? 오, 우리 권 작가님이 중용까지? 야, 여진이 너 또 놀린다. 나 고전 번역가야. 잊지 마. 알았어. 내가 보기에 중용 문구에서 유래된 제목이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용의 도에 맞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야. 지식이 만든 표준에 맞추는 음식이거나 혀끝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민규 씨,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미각의 본능에만 충실한 치우침의 표본 말이야. 벌써 알아차린 거야? 뭐야? 부인, 드디어 완성을 해냈구리. 참으로 큰일을 해냈어. 시문이 아닌 안세의 일을 기록한 거지지만은 장계향이란 여인의 철학과 꿈이 여기 다 담겨 있으니 말이요.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고 나니 이 책 속에 저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한 여인이 이룩한 성취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수봉이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조리에 관해 나눴던 그간의 일이 이 책의 행간에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나으리. 수봉이 그 사람이 저를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참으로 지극한 동물을 두셨구려. 세상에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만 있는 것이 아닌가 보. 나으리께서 그리 보셨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봉이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도를 이루었소. 나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부인이나 수봉이 역시 신분이나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대해왔소. 나 역시 보고 깨달은 바가 많다오.
가져가 수복이 안 작아요. 무슨 일인데 그리 정신이 없는 게야, 달공아. 호흡을 크게 하거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님, 건마산 산자락 도굴에서 그러니까 도굴에서 그래, 도굴에서. 수복이 그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요. 그만해.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행랑아범? 수봉이 이 사람아. 아비가 제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한 통은 큰마님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아시마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소인에게 희망을, 이상을 물어보셨습니다. 어찌 살겠느냐? 하고픈 일이 무엇이냐? 경당가에 깃들지 못했다면 스승님과 권씨마님과 아씨마님이 품어주지 않았다면 이 몸은 아마도 몹쓸 인간이 됐을 겁니다.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시마님의 꿈을 이루세요. 아니, 삼들 아버지, 우리 주인 나으리는 왜 그렇게 경자를 좋아하시는지 당신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요, 맞아요. 좋은 글자가 셌는데 하필이면 경자에만 막 빠지셔서리. 어허, 샤와라. 네 말본새가 그게 뭐라? 어찌 그리 경망스럽고 천박하냐 말이야. 갱이란 게 마음을 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아이고, 삼들 아버지, 지금 양반 흉내 내는 거예요? 왜? 사월이 입방정보다 당신 먹물 말투가 더 남사스럽네요. 그냥 나으리는 이름 짓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책만 보고 계셔서 눈앞에 글자만 오락가락 하시는 건지. 저 집 뒤에 멀쩡한 바위에도 뭐라더라, 그 뭐라고, 그 재월대. 맞아요. 재월대라 불러주고요. 누각에도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광풍정이라고. 또 우리 개똥이 이름도 지어주셨지. 안 그러냐, 수봉아? 그런데 수봉아, 네 이름 수봉이는 무슨 뜻이더냐? 목숨수에 봉우리 봉자를 씁니다. 오래오래 산봉우리 헤쳐가며 살라고. 어려움을 만나도 질기게 잘 버티며 봉우리를 오르라고. 아이고, 수봉이 쟤 또 잘난 체 하네. 아, 옛날이요. 나는 마 개똥이가 그립다 그리워. 수봉이는 어째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영 노는 물이 달라져 그런가? 그런가? 물 같던 산에 이제 바다로 갔겠군. 어디든 물처럼 흘러들어 온갖 생명을 품에 안더니 물같이 살다가 갔어. 이제 수봉이 자네를 위해 내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겠네.
태아가 예, 일상생활에서 조화의 덕이 가장 잘 구현된 것이 바로 음식이다. 한 가지 색깔만으로는 무늬를 만들 수 없고 똑같은 소리로는 화음을 이룰 수 없듯이 한 가지 재료로는 맛을 낼 수가 없다. 예, 어머님.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섞이면서 그 다양한 차이가 어우러지며 맛을 만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오이채, 무, 서기버섯, 표고버섯, 숙주나물은 씻고 도라지, 냉이, 미나리, 파, 두릅, 고사리, 시금치, 동아, 가지는 데치거나 삶아 한치 길이로 썰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 볶은 채소를 큰 대접에 각각 담아 꿩고기 즙을 뿌리고 산초, 후춧가루, 생강채를 뿌려 상으로 내면 되느니라. 부인,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부인께서 마침내 안채의 도를 담은 음식 디미방을 완성하셨구리. 참으로 복된 날이요. 부인, 진정으로 감축하오. 우리 땅에서 저마다의 향기를 품고 자란 10가지 채소입니다. 예, 각종 버섯과 두릅, 냉이, 도라지, 가지 등의 채소를 가늘게 찢은 꿩고기와 함께 담았습니다. 오호, 부인,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색과 맛을 가진 것들이 나란히 한 그릇에 올라와 있는 모습만으로도 참으로 정겹고 흐뭇합니다. 나란히 있는 것을 잘 뒤섞어 먹어야 제각기 그 고유의 향과 맛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답니다. 어머님, 갖가지 나물이 품고 있는 향이며 식감이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현일 형님 말씀이 참말입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과 새로운 맛이 출현하는데요. 이 음식엔 신분의 차이도 남녀의 구분도 빈부도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 함께 살아가는 어우러짐이 담겨 있느니라. 어우러져 더욱 복되지 않느냐. 네, 부인과 너희들로 인해 오늘 같은 날을 맞이했다. 고맙고 또 고맙구나. 부인,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그래, 다 똑같아 보이는 발밑의 풀들이지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환경이 달라지니 똑같은 나물인데도 품고 있는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예, 아시마님, 그러하옵니다. 달래, 곰치, 장아찌, 산초, 개두릅 가죽이 모두 다 그러합니다. 더 높거나 낮지도 않고 더 크거나 작지도 않은, 그리하여 모두 평등합니다. 자네 말이 맞구만. 자연은 함께 어우러져 살며 나눠갔지. 햇빛도 그늘도 사이좋게 말이야.
그렇기에 모든 생명은 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진정한 삶이란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일세. 민규 씨가 처음 이 여성을 소개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더 솔직히는 매력적이지 않았어. 새롭지도 않고. 새롭지 않은 인물이니 흥미롭지 않았을 테고. 늘 있어왔고 들어봤고 봐왔던 인물 같았어. 현모양처 신사임당을 만든 세상이 또 한 명의 어진 여성을 그렇게 브랜딩했구나 하는 느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뭔가 팍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구나. 우리 하늘의 어머니께서. 장계향이 주는 메시지는 선명해. 결국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삶을 외치고 있어. 그래, 맞아.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된 조선의 한 여성이 역설적으로 군왕과 당대 선비들이 꿈꾸던 도학 정치를 일상의 공간에서 몸소 실천했다는 거지. 난 이분이 당신의 꿈을 이루셨다고 봐. 꿈? 어떤 꿈? 기억 안 나? 9살 소녀가 썼던 시? 성인음. 할머니, 할머니. 너는 누구냐? 할머니, 저예요, 저. 그래, 이제 알겠구나. 더러 본 적이 있어. 할머니는 꿈을 이루셨어요? 꿈? 무슨 꿈? 할머니의 꿈 말이에요. 어린 시절엔 누구나 가지는 그런 꿈이요.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30화 개수나무 향기 사람을 복되고 이롭게. (1960년대) 초 장계양 후손의 집. 이야, 이게 역시 이 퇴계 항맥을 잇는 성리학자 이 가람 이현일 선생 후손의 집이라 그런지 책이 많습니다. 예. 조선시대 영남에서는 책 편찬이 어떤 보물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 그래도 이런 목판을 제작해서 문집을 펴낸다는 그 당시로서는 여러 면에서 대단한 일이었죠. 온 문중과 후학들이 나서서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뭐야? 이건 다른 책들하고 달리 아주 얇은데. 제목은 규곤 시의 방? 시의라면 그 여자들이 그 부엌일이란 뜻인데. 자, 뭐래, 이거 한글이잖아. 아니면 가사 모음집인가? 어이구, 무척 아름다운 한글 궁책은. 안쪽에 또 다른 제목이 있어. 표지의 한문 제목하고는 달리 속지엔 한글로 썼네. 음식 디미방? 빈자법, 꽁고기 김치법, 차면법. 이거 조리서인데.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아니 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이 책을 좀 더 살펴봐야겠어. 경북대 김사엽 교수 이분의 논문을 통해 이 책의 존재가 밝혀졌어요, 팀장님. 바야흐로 역사에 묻혀있던 장계향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던 거죠. 조선시대 여성이 책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신사임당이나 허난설원도 문학작품을 남겼을 뿐 스스로 책을 집필하지는 못했어. 여진 선배, 1670년경만 해도 요리책이 흔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한글로 쓰여진 책은 더더욱이요. 물론이야, 진호 씨. 이후에 전통 음식 전문 연구가 황혜성 씨에 의해서 음식학적 연구가 진행됐고 음식학자들에게도 알려졌어. 이문열 작가가 소설 선택을 출간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죠. 본의 아니게 장계양 선생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고요. 장계양 선생님의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진호 씨 말에 대공감. 나 같으면 무덤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기자회견부터 했을 거야. 장계향은 17세기 이상을 실천한 행동파 여성이야.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분이지. 하루하루라는 벽돌을 성실히 쌓아 올리듯이 말이야. 사실 장계향에 대한 논쟁은 한 가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생각해. 논쟁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17세기 조선시대였어. 성리학의 이념이 최고의 이상이었던 그 시대 한 여성의 삶을 현대의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패러다임으로 끌어들였잖아. 네, 팀장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조선시대 여성론과 군자론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는 것, 주작적이고 유교적인 맥락 안에서만 온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향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7세기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자, 빰빠라빰빰빰빰빰. 환영해, 권 작가님. 주방으로 다시 귀환하신 거? 인정해. 그동안 좀 소홀했어. 미안해, 여진아. 뭐 별 말씀을. 서여진과 권한을, 권지호는 언제든 아빠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정말 눈물 나게 고맙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특별 메뉴. 아빠 뭐예요? 아빠 뭐예요? 당면 없는 옛날식 잡채. 그거 음식 디미방의 그 잡채 그걸로 준비한 거야?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10가지 제철 채소. 그런데 하늘이 지온이가 채소를 좋아할까? 꽁고기 있잖아. 게다가 옛날식 소스로 버무려 먹으면 감칠맛 난다고. 다양한 채소를 접할 기회를 주자고. 오케이, 셰프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자, 채소로 만들어서 속도 편하고 꽁고기도 들어가서 단백질도 채워주지. 각종 채소를 일정한 크기로 얇게 썰어주면 당면 면발 부럽지 않습니다. 자, 기름 간장에 채소들을 따로따로 볶아준 뒤 꽁고기 육수, 산초, 후추, 생강으로 간을 맞춰야지. 고소한 냄새가 정말 일품이다. 자기야. 채소 먼저 동그랗게 그릇에 담고서 활용점정으로 장식하는 삶은 꽁고기. 마지막 된장 꽁 육수까지 살짝 얹어주면 짜자잔짠, 조미료 없이도 감칠맛이 난답니다.
나물들이 씹을수록 향긋해. 마치 면발 같아. 와, 꽁고기까지 있어서 채소만 먹는 허전함도 없고. 먹을수록 오히려 속이 가볍습니다. 애들도 잘 먹네. 하늘아, 맛있어? 나 채소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내 몸이 코로나 병균을 이길 수 있대. 그래. 맞아.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하늘이 지온이는 어떤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몸이 변하면 정신도 변하기 마련이지. 역시 당신. 내가 꼽은 음식팀이방 최고의 음식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맛의 조화는 물론 인간의 삶의 조화, 함께 사는 세상을 몸속 깊이 전해주는 바로 이 잡채야. 나왔습니다. 뭐가요? 수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장기한과 어떤 관계인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작가님. 그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괜찮습니다. 순아.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산중 도굴 항아리에 묻어둔 것이 있다. 아비가 세상을 뜨거든 그것을 모두 불태워다오. 예? 날마다 나무를 다듬고 이리 한자 새기고 쓰신 것을 왜 없애라고 하십니까? 그건 드러내고 남기려고 쓴 것이 아니어서 그렇단다. 아니,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는 사람,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기록한 것이야. 순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러니 그것은 이제 필요치 않다. 토굴에 있던 거를 석굴로 옮긴 이는 수봉의 딸인 순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상태인 토굴 기록물보다 석굴에서 보존된 기 상태도 양호하고 그 시기도 토굴 자료보다 나중의 것입니다. 할머니. 그래, 너로구나.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게로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야, 너는 누구지? 네, 오늘은 꼭 알아야겠는데. 할머니, 저를 한번 자세히 보시어요. 저를 모르세요? 글쎄, 나이 여든이 넘으니 눈이 침침해서 말이야.
그럼 할머니, 저와 함께 저곳으로 가봐요. 자, 제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곳은 낙동강 구비구비 물줄기와 작은 개천이 흘러가는 옹기종기 골짜기에 깃들어 있는, 그래, 내 고향 춘파로구나. 저 아이 총총이 따은 댕기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저 서책을 읽는 저 계집 아이는 어디 있는 게냐? 얘야, 넌 어디에 있어? 할머니, 저 여기요. 여기 있어요. 어디? 가만 보자. 너는 저 서책을 읽는 아이 맞구나. 나였어. 이젠 기억조차 이면 아주 오래전 10대의 나로구나. 솔향기가 무척 좋구나. 향아, 성인이란 무엇이냐? 예? 그런데 아버지, 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향이가 궁금한 게 무엇이더냐? 성인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죠? 그래, 그렇지. 그렇다면 개향아, 예.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럼요. 성인이 되려고 날마다 배우고 익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배우지 않는 것이 걱정이랍니다. 그렇지. 우린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단다. 성인은 도드라진 재주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예, 아버지. 성인의 용모와 언어란 처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른 데가 하나도 없단다. 보통 사람 안에 들어있는 성인이 참다운 성인이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보통 사람인 저도 성인이 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알겠다. 내 꿈을 말이야. 그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었어. 그래,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의 여정이 바로 내 인생이었어. 할머니의 진짜 꿈을 알아내셨네요. 어머니, 저 이제 가요. 풍진 세상에서
든든히 두 가문을 다져두고 어머니, 이제 향이가 어머니 곁으로 갑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반듯한 가르마, 얌전한 인매, 여리여리 약하지만 강단 있고 다부지던 어머니, 외동딸 개양이가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요. 어머니, 이제 그곳 천상의 뜰에서 저랑 한가롭게 곱고 이쁜 따식 놓고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서책도 읽고 규방 가사도 지어보아요. 어머니, 곁으로 먼저 간 제 두 딸도 불러 한담을 나누며 놀아요. 그렇게 함께 놀아요. 어머니. 이거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은 권 작가님의 이 장기향에 대한 접근이 신선해서 한 인간, 한 여성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 무명으로 만든 치마입니다. 손바느질 솜씨가 좋은데요? 꼼꼼한 누빔도 그렇고요. 그래 보입니까? 비단 옷감의 화려한 색상도 질감도 아닌 그저 조선의 여인들이 평상복으로 입었던 무명 치마입니다. 치마에 글이 써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인은 인륜을 지키고 남을 제 식구와 똑같이 아끼며 하루하루 삼가는 일상 언행 속에 있는 것이니 개수나무 향기 되어 세상으로 흐르리라.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출연 어린개향 조경아, 흥효 방성준, 소장자 김기철, 민규 고성일, 여진 홍수정, 진호 김용준, 하늘 한수림, 장계향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한두환 서주희.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 30화 개수나무 향기, 사람을 복되고 이롭게. 지금까지 안동 MBC 창사 특집 라디오 드라마 개수나무 향기를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합니다.